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자본시장법 위반이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천 개입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건진을 통해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거 아니냐, 이 세 가지가 영장 심사에서 다뤄질 내용입니다. 권성동은 강원도의 왕자지라고 하셨는데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아, 왕자. 프린스 오브 강원 그런 거구나. 나는야 우리 집의 왕자지. 그분이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뉴스에도 나왔었고. 뉴스에 나왔다고? 그래. 내가 아직 많이 모자라네. 미안합니다. 매일매일 뉴스를 그렇게 보는데 눈알 뻘개져서 보는데 내가 몰랐네. 아이고, 내가 미친놈이다, 미친놈이야. 예, 저렇게 도착을 했고 여러 가지 뭐 물어봤는데 기자들이 옆에 붙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뭐 무슨 할 말이 있겠어. 할 말이 없고 안에서 이제 촬영을 하느라고. 셔츠가 바뀐 거지? 바뀐 거구나. 바뀌었네요. 바뀌었네요. 네. 같은 거 같아. 같은 거야? 뾰족한 거 있잖아. 지난번에 입었던 뾰족한 제 저런 셔츠 몇 개 있을 거야. 알았어. 뭐 형처럼 이렇게 단벌로 산 사람 별로 많이 없어. 빨아서 입고 나왔을 수도 있지 왜. 같은 거면. 하여튼 저러고 쏙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제 크게는 세 개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자본시장법 위반이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천 개입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여기 명태균 엮여 있죠. 명태균 엮여 있는 부분이고, 이제 통일교 건진을 통해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이 세 가지가 지금 오늘 영장 심사에서 다뤄질 내용입니다. 영장 심사 얼마나 걸립니까? 판사 마음이지? 또 넷플릭스 시리즈 하나 다 보고 결정내는 거 아니야? 근데 의견서 구속 의견서가 800페이지가 넘게 검찰이 냈다라고 특검이 냈다고 하니까 뭐 물론 읽어보겠지만 800페이지 너 읽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냥 바로 구속이지. 들어오는 순간 아니 이거는 봐야 될 거 아니야. 뭘 읽어 나중에 읽어보면 되지. 지금까지 잘만 그렇게 했잖아. 뭘 이제 와서 FM인 척이야. 고현주 평론가님? 네? 헛소리 하는데 좀 제대로 된 의견을 주시죠. 이 형 이제 뉴스 다이브 아니면 관심이 없어. 무슨 말이야? 저기 자,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교 관련해서 권성동도 증거가 너무 많아요. 증거가 너무 많고 그리고 진술도 명확하고. 그렇죠. 증거와 진술이 통일교 쪽에도 있고 지금 오히려 특검의 수사가 남은 부분은 이게 과연 윤영호 전 본부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통일교 측에서 한학자 총재가 직접 나선 거냐 아니면 윤영호 개인 일탈이냐 그쪽에서 부인하고 있으니까 이거 뒷받침한 수사 정도밖에 안 나와서 막상 권성동에 대한 수사는 거의 끝났다고 보거든요. 생각해보면 권성동이라는 인물은 여러 가지가 겹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윤핵관으로서의 행세를 했던 기관들 중에 그러니까 지금 고인이 된 장제원 의원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윤석열, 김건희로 닿는 어떤 그 청탁의 창구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게 지금 합당할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큰 절하고 쇼핑백 그리고 뭐 큰 거 한 장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돈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렇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보다 이제 소환하면 불려 나와서 이제 진술해야 될 것들이 한가득일 텐데. 그 한동안은 7월 31일 날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뭐가 없었다. 그랬었는데 본회의장에 나타난 게 확인이 되더라고. 그 사이에. 그 이후에 특별한 입장이 없어가지고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연락 두절되고 어디 갔냐 뭐 이랬었는데 공치고 있었다. 네. 자, 체육상병님께서 권성동은 강원도의 왕자지라고 하셨는데 너무 뭐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왕자. 아니 프린스 오브 강원. 그런 거구나. 몇 번을 나도 그 표현을 썼어 여기서.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 나는야 우리 집의 왕자지. 이런 노래가 있었어.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야. 그렇구나. 개그박을 진짜 몰랐네. 아니 나는 그래서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비슷한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강원도 이제 춘천경찰서. 난 이것도 희한하게 춘천경찰서에서 그 불법 도박 라스베가스 600억 가량 사건을 수사를 시작을 했다라는 첩보를 이제 권성동을 통해서 접수를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강원도에서 워낙 날렸던 사람이고 처음에 이제 권성동이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았던 거는 강원랜드 취업 청탁 가지고 무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권성동이 얼마나 강원도에서 위력이 있느냐. 공무원 합격은 권성동 뭐 그런 얘기 나왔었죠. 이 노래가 맞네 이분은. 그리고 기자들 모아놓고도 노래했었잖아. 아 맞네 그러네. 음주 가무에 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기 여기자 손목 잡고 드래그도 했었죠. 그랬었네. 예. 드래그 킹이네 드래그 킹. 야 이 새끼.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그 말씀드린 세 개에 관련해서는 막상 이제 이전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또 이후에도 김건희 관련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어제 김건희 관련 뉴스가 쏟아졌어요. 저희도 오늘 날이 만큼 주로 앞부분에 오늘 김건희 스페셜입니까? 뭐 스페셜까지는 아니고 이 정도면 스페셜인데. 아니, 뉴스가 어제 많이 나왔어. 김범수 아나운서. 네, 이거 녹취 있다면서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김범수 아나운서의 계좌로 3억 원을 넣고 그 3억 원 넣었다라는 게 은행 직원하고 금융회사 직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미래에셋 녹취. 근데 이게 참 이 미래에셋 녹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2억 7천만 원 정도 이전에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 관리인한테 6대 4로 돈 줘야 된다. 그 얘기도 녹취에서 나온 거고. 맞아요. 이거 사실 처음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모든 금융회사, 증권사는 자동으로 통화로금 돼 있으니까 그거 들여다봐야 된다고 언론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안 봤어 검찰에서. 그 특검을 들어보니까 다 나와 있어. 안 봤다가 맞을까? 봤는데 그냥 넣어뒀다. 이게 맞는 걸까? 안 본 것 같아 아예 안 본 것 같아. 왜냐하면 보면 그걸 넣기가 되게 어렵거든. 이 상황에서는 뭔가 아니면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고 있는지는 알지만 애써 거기를 일부러 안 간 거지. 애써 안 간 거죠. 그러니까 증권사에 그게 있다는 걸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관련 수사를 하는 데인데. 맨날 남부지검 이런데 이게 증권 금융 수사하는데 전담부 금조부 이런 데서 하는 일이 그건데 모를 리가 있냐. 그런데 그 검찰은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른다는 거지. 조용해. 네. 그래서 김범수 전 아나운서 SBS 아나운서였죠. 그리고 거기서 한 3,200만 원 정도 차익 거뒀다라는 식으로. 이분은 제가 봤을 때 김범수 아나운서는 확신의 김건희상입니다. 네가 얘기한 사람들이 별로 안 비슷해 생긴 게. 아니 형이 사람 얼굴 볼 줄 몰라서 그래. 확신의 김건희상이라니까. 잘 본다 진짜. 나는 아이고. 잘 봐. 뭘 봐. 그래서 내가 아까 권성동 왕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얼굴이 아니야. 그래요. 예. 확신의 김건희상이다. 김범수 아나운서. 그 관련해서 이명수 기자가 서울의 소리 김범수 전 아나운서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취재를 시도했던 것 같은데 서울의 소리라고는 통화 안 합니다. 그러고 끊더라고. 뭔지 모르겠어. 아유, 그 뉴스는 많이 보내 김범수 아나운서. 이미 다 보고 있었네. 알고 다 있었네. 보고 분위기 보고 가서 싹 풀었네 지금 보니까. 그 지난 3일이었죠. 3일에 이미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 그 부분들은 다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뭐 이 부분도 이제 이게 사실 오늘 사건에서도 이 부분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만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 자기가 무슨 맡겨놓고 아무것도 몰랐다 공부하느라고 바빴다 이딴 소리 안 통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내가 서울대학 석사 과정 중이라 이지랄. 그 서울대학 석사도 그 일반 석사가 아니잖아. 주말에 학교 가는 거야. 그 와중에 거짓말을 해. 뻔한 거짓말을. 예전에 I Believe 그거 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네. 돋보이고 싶어서. 그 얘기 했었던 거. 네. 다 일맥상통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다 김범수 아나운서 다 불었습니다. 이 양반이 안 부를 이유가 없죠. 지금 결혼했잖아 이 사람. 한번 실패하고 다시 결혼했나 그랬을 거야.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네. 저 형이 왜 이혼 전문 변호사인지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네. 그분이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나 저 진짜 신기하네. 원래 관심이 있었어요? 아니면 뭐 잠재적 고객으로 보고 있나? 솔직히 김범수 아나운서한테 관심 없고 이혼에 관심 있었지? 서희건설로 넘어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할 수 있다 뭐 이런. 맞다잖아 재원이. 네, 알았어. 그러니까 화를 내. 뭐 우리가 아니라 그랬나? 사실관계 틀렸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거 아냐? 나는 그게 궁금했던 거야. 아니 어쨌든 유명인이고 뉴스에도 나왔었고. 뉴스에 나왔다고? 그래. 그랬구나. 내가 아직 많이 모자라네. 미안합니다. 아유. 매일매일 뉴스를 그렇게 보는데 눈알 뻘개져서 보는데 내가 몰랐네. 아이고 내가 미친놈이 내가 미친놈이야. 요즘 저게 덜 아파.
자식 은근히 그 희한하게 사람을 갈고 누가 갈고 아 형 그런 얘기 하지 마. 어떤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더라고. 너무 양가물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여튼 돋보이고 싶었다라고 하는데 어딘가에서 돋보이고 싶은 게 인정을 받았든지 아니면 그 돋보이고 싶어하는 심리를 하도 잘 이용을 했든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는 이제 이 사안 오늘은 구속영장 사안은 안 들어있는 겁니다만 이제 뜬금없이 이 아펠 목걸이를 사준 게 서희건설이라고 중견업체에서 사줬다는 게 나온 거예요. 서희건설 여기 네. 딸이 3명이라 서희래매. 그래? 하나 둘 서희 그래서 서희래요. 그렇다는 얘기가 재밌네. 근데 하여튼 여기는 이제 주로 지방 쪽에 그 규모가 작은 건설을 많이 하는 데라서 도대체 어떻게 이 업체가 연관이 됐을까라고 봤더니 사위가 검사고 그 사위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꽂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서희건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전형적이지 않냐? 건설회사에서 사위를 검사로 맞아들였고 딸만 셋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박성근이라는 사람이 첫째 딸 사위. 그리고 둘째 셋째 사위는 판사더라고. 그러니까 왜 너무 보이잖아. 그러고 나서 마침 검사인데 모시고 있던 상사가 대통령이 됐네. 어이구 여기서 큰 건이 올라갔네. 이러는 과정에 지금 목걸이를 준 것 같은데. 근데 목걸이를 희한하게 줬어. 이게 정말 이해가 잘 안 갈 정도로. 그러니까 일단 형 이게 설명해봐 뭐가 되는지. 우리 제작진들 이거 이미지 잘 따왔네. 애썼다. 아침에 왔는데 이게 다 가위질하고 있더라. 근데 우리 저기 김고은 PD랑 응? 일단 현금으로 신세계 상품권을 사요. 신세계 상품권으로 롯데 상품권을 사고 롯데 상품권으로 롯데에 가서 목걸이를 산 거예요. 그렇지. 롯데 잠실점. 네. 그러니까 깡을 한 거야. 깡이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샀어요? 그리고 반클리프 아펠에 자기 엄마 데려갔대. 그렇지. 자기 엄마가 거기 VIP라고 그래가지고 엄마를 데려갔는데 물어보기도 전에 누가 차실 건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얘기했대잖아. 30대처럼 보이는 50대 멋쟁이 여성을 위해서. 키가 크고 아주 멋있다. 네. 평소에도 돋보이고 싶었던 욕망을 주변에 그렇게 숨기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참, 네. 이 뭐, 딱히 할 말도 없네요. 아니, 근데 이거 서희건설이 이래놓고 본전을 뽑았어요? 반클리프 아펠? 모르지. 그래서 그 대가성으로만 봐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되는 과정. 그게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국무총리 비서실장이라는 스펙을 쌓은 뒤에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국회의원 출마를 하거든. 물론 뭐 경선에서 떨어지지. 그러니까 그 일련의 과정 때문에 망한 거 아니야? 그 일련의 과정을 도와줬다라고 지금 특검에서는 보고 있는 거지. 그것이 대가가 될 수 있다. 근데 그것만 있을까 싶은 게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사실 그 최고 권력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행정을 총괄하잖아요. 그렇죠. 행정을 총괄하는데 뭐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 여기도 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문고리야. 그래서 그리고 사실 한 비서실장인데 한독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거 지명됐을 때만 해도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윤석열이 한독수 그냥 허수아비를 앉혀놓고 거의 뭐 스파이처럼 감시하려고 앉혀놓은 거 아니냐라는 것만 생각했지. 그렇지. 어떻게 이런 곡절이 있을 줄이야.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증명된 게 있어요. 그 명태균이 얘기한 거 인사는 반반 나눠서 하기로 했다. 5대5. 5대5로 나눠서. 누가 5야? 김건희가 꽂은 거잖아. 그렇게 본 게 그렇게 보이잖아. 네. 참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라인이 아니고 김건희가 꽂은 사람. 뭐 더 적극적으로 보자면 이제 서희건설에게 어떤 것이 흘러갔느냐 이런 것들도 뭐 찾아볼 필요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건 보도상으로는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특검에서 들여다보지 않겠느냐. 좀 들여다보겠죠. 네.